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은 이제 두 가지 기념일이 겹쳐 있네요. 이제 하나는 바다식목일이라는 그 기념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권자의 날 되겠습니다. 바다식목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뭐 식목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산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다 속도 그 지형은 뭐 산하고 똑같죠. 단지 그 이제 물이 이제 차 있다라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는 그 생물이 이 지상과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바다 환경에 인제 살 수 있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인제 생물을 마치 우리가 그 산의 나무가 인제 그 풍부하게 이렇게 그 이제 자라고 있는 것 같이 인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바로 바다식목일이 되겠습니다. 바다식목일은 사실은 뭐 다른 나라나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주 독특하게 그런 그 바다 식목일을 지정을 해서 그걸 기념하면서 바다 그 속을 좀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그렇게 인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는 네 그런 뜻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5월 10 일은 인제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를 했죠. 물론 이 총선거 때문에 제주에서 4.3 폭동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원국회를 만드는 그 인제 총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려서 우리가 유권자의 날이라고 그 기념일을 지정을 해서 이날을 또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그 선거 문화 그것을 인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이날을 인제 기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뭐 부정선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한번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 두 가지 날에 대해서 제가 인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내일은 그 입양의 날이 되겠습니다. 입양이라고 하면은 인제 다른 핏줄을 데려다가 인제 그 양육을 하는 것이 바로 인제 입양이 되겠죠. 한때 우리나라가 인제 고아수출국이라는 그런 불명예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 개선이 됐는지 또 개선이 됐다라면 얼마나 됐는지 어 아직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지 물론 뭐 전보다는 줄어들었죠. 예. 그 현 실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핏줄이 그러니까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어린 피덩이를 데려다가 인제 기르고 또 교육을 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 인간으로선 그 어 어떤 그 휴머니즘이 인제 듬뿍 그 배어 있는 그런 지고지순한 그런 '가치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일까지 걸쳐서 세 가지의 날이죠. 그러니까 바다식목일, 그다음에 유권자의 날, 그다음에 입양의 날. 예, 세 가지 종류의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다식목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목일. 뭐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건 식목일이라고 하죠. 근데 바다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거고 짠 물에다가 나무를 담그다가 뭐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을 테니까 말이죠. 네. 바다식목일이라는 게 이 바다식목일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세계 최초로 바다식목일이 개정되었으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이듬해인 2013년 제1 회 바다식목일을 시작으로 해마다 5월 10 일에 바다식목일을 기념하고 있다. 5월 10 일이 이제 바다식목일이라는 얘기입니다. 2012년 정부는 훼손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0 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을 했다. 예. 뭐 사실 음 바다도 많이 오염이 됐죠 사실은. 음. '그 넓은 바다가 어떻게 쓰레기가 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음 바다 한가운데 우리나라 뭐 서울 같은 그런 면적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면적 남한 같은 면적인가요? 그렇게 그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인제 그러잖아요. 그만큼 쓰레기가 강을 따라 갖고서 인제 바다로 들어가면은 그 해류가 돌고 돌아서 어딘가 모이는 지점이 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는 글로 인제 모이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자랑스러운 그 한글이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제 비닐봉투 같은 것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인제 눈에 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바다식목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했으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
그 관련 법을 볼까요?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 2항 바다식목일 1항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네, 즉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마련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월 5일 산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5월 10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싣고 가꾸는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한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정 당시 제정을 할 때, 이 법률을 제정할 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식목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인류에게 웰빙 식품을, 수산생물에는 산란초와 서식처를 제공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국민은 바다식목일에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 등 해적 생물 구제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산업단에서 공단으로 변신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핵심 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을 선정하여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다식목일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며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바다숲 조성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세계 바다 녹화 운동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사실 뭐 이 바다 이 물 속은 안 보이니까. 근데 인제 뭐 쓰레기가 인제 흘러 들어가면은 물론 뭐 가벼운 건 물은 뜨겠죠. 그러나 계속 가라앉는 것도 인제 있을 거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바다 속의 생태계가 이제 황폐화되겠죠. 음. 네 하여튼 바다식목일 날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면서 커피를 한 잔 그윽하게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5월 10 일은 또 유권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날로 매년 5월 10 일이다. 5월 10 일로 정한 것은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던 1948년 5월 12일에 국회의원 총선 권한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2년에 제정을 했다. 뭐 이미 여러 번 방송을 해 드렸고 다 아시겠지만은 1948년 5월 10일 이게 총선거가 있었던 거죠. 바로 어 8월 15일 날 이제 정부 수립 건국을 하려고 이제 5월 10일 날 인제 총선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북 통일 정부를 위해서 이제 유엔에서 유엔 감시하에 이렇게 어 그 그러니까 남북한 통일 정부를 인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제 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인제 38선을 넘어오지 못한다. 유엔이고 뭐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인제 "그럼 선거가 가능한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해 갖고서 인제 시작된 선거가 바로 50 선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북한에서는 인제 김일성 중심으로 인제 북한 계례 정권이 이미 구성이 된 상태죠 사실은. 그리고 남북한 통일 정부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동시 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가능한 남쪽만 이제 선거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 뭐 50 총선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인제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주에서 4.3 폭동 사건이 인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제주도에서는 그 도의원 2 명이 선출이 못 됐어요, 국회의원이. 그래 갖고서 인제 지방국회가 2 명이 인제 없는 상태에서 인제 개회가 됐죠. 예. 이날에는 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 및 행사가 펼쳐진다라고 돼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즘 사전선거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 정말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인제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 인제 일어나고 사실 또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난번 미국 대선도 그렇고 어 정말 이 선거 결과를 손으로 우물쭈물하면서 어 그 온갖 선출직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당락을 갖다 바꿔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인제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너무 부도덕하고 비합리적인 이제 디지털 세상 사이버 월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권자의 날로부터 일주일은 유권자의 주관이다. 어느 누구든 어느 경우든 어떤 기술적 조작에 의해서든 또 인위적으로 지지자에 대한 국민의 심중의 의도, 투표 절차 환경 그리고 외생 변수가 없는 개표의 결과는 천부적인 권리로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권한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기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은 물론 정치적, 정신적, 형사적, 민사적, 육체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짧은 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오죽하면은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내일은 이제 입양의 날입니다.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정기념일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을 하였다. 2011년 8월 4일 입양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입양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입양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은 입양 주간으로 한다. 주간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낳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이제 이렇게 위탁 주듯이 이렇게 음, 뭐 버리는 것을 포함해 갖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걸 입양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많이 우리가 감안하고 입양 문제를 포함해 갖고 음, 뭔가 어, 어떤 입양 문화라고 할까? 그거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발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입양 특례법 5조를 볼까요?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입양의 날로부터 일주일간 입양 주간으로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4월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참 애매모호한 말이죠. 하면 하고 많으면 많은 거지 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무슨 정책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이제 우리나라를 고아수 출국이라고 했죠. 이건 정말 불명예입니다. 오명이고 지금은 이제 국가도 많이 성장을 했고 좀,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세상이. 이제는 이제 아이를 입양해갖고 뭐 노동을 착취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예? 음, 그 인간은 그 탐욕에 이제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그런 존재인데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건데 어찌됐든 입양의 날 고아수 출국이라는 명예도 이제 떨어버리고 우리가 바깥으로 입양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음, 이, 입양을 받는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물 건너 가다 건너가 아니고 이 한반도 내에서 더 활성화되고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뭔가 그 사회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럴듯하게, 네,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 토밀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그렇게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그 5월 10일인데 유권자의 날을 받아신 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일 입양의 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